서울 집값, 정말 불장이라고 하죠. 이걸 잡겠다고 정부가 아주 강력한 새 정책을 내놨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먹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새로운 정책이 대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한문도 교수의 이 한마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갭 투자 시대는 끝났다. 와,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이 말 한마디가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지금 상황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아시다시피 서울 부동산 시장 거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세 번째로 내놓는 아주 중요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한마디로 투기꾼들은 막고 나만 집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포모 심리 있잖아요. 이 불안감 때문에 패닉에 빠진 젊은 층, 또 집 없는 분들을 좀 진정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뭐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구역 안에서 집을 살 때는 나 진짜 여기 살 거예요 하고 증명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두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원천 봉쇄입니다. 그럼 효과는 바로 나타날까요? 네, 전문가들은 적어도 1년은 시장이 좀 식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기존에 있던 대출 규제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거든요. 자, 그런데 한문도 교수는 이 정책을 아주 냉철하게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점수까지 매겼는데요. 몇 점일까요? 바로 100점 만점에 70점입니다. 70점. 이게 낙제점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벽하다 할 점수도 아니죠. 뭔가 좀 아쉽다는 거잖아요. 교수님의 비유가 재밌어요. 딱 커트라인이 80점인 대학에 70점 받고 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가상한데 이걸로는 합격은 못 시켜주겠다 이런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엔 2%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된장 없는 찌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찌개를 끓이려고 두부, 호박, 고기, 좋은 재료는 다 넣었어요. 다 좋은데 정작 찌개의 맛을 내는 핵심, 된장이 쏙 빠졌다는 거죠. 그럼 그 빠진 된장, 그 핵심 재료가 대체 뭘까요? 네, 바로 분양가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들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 자체를 낮추는 정책이 함께 가야 진짜 시장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정부가 그냥 분양가 내려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엔 아주 복잡하고 무서운 경제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도미노 같아요. 만약에 정부가 분양가를 확 낮춰버리면 당장 건설사들이 돈이 안 돌아서 힘들어지겠죠? 그럼 건설사들의 돈 빌려준 PF 대출, 이게 부실해질 수 있고요. 그 불똥이 제2금융권으로 튀고 결국엔 멀쩡한 기업들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부가 걱정하는 겁니다. 발목이 잡힌 거죠. 자, 그럼 잠시 화제를 바꿔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죠.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게 과연 건강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모두를 병들게 하는 투기일까요? 교수님 설명이 아주 명쾌해요. 진짜 투자는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득을 보는 거예요. 윈윈윈인 거죠. 근데 투기는 달라요. 투기라는 건 투자인 척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내가 돈을 버는 구조, 즉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건강한 투자가 뭔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농부가 있어요. 안 쓰는 땅을 팔아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합니다. 윈이죠. 개발업자는 그 땅에 사람들이 딱 원하는 집을 지어서 팔고 이익을 남겨요. 또 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지었을 집을 꼭 필요했던 구매자가 사서 행복하게 살아요. 세 번째 윈이죠. 보세요. 여기엔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행복한 결과잖아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정부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을까요?
전문가가 예측하는 1년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규제 피하려고 막차 타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기 지역은 잠깐 더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 정도까지는 시장이 확실히 좀 안정될 겁니다. 수요가 꽉 묶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년 뒤, 시장의 방향은 정부가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질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아까 말했던 된장 없는 찌개에 그 빠졌던 된장, 즉 분양가를 낮추는 대책이 더해지느냐 아니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여기서 그냥 멈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좀 잠잠해지겠지만 시장은 금방 내성이 생길 거예요. 약발이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꾹꾹 눌러놨던 수요가 언젠가 다시 터져나오면서 불장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요. 그럼 이번 정책도 또 실패했네 하는 비판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용기를 내서 분양가를 잡는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 그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장은 드디어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젊은 세대, 집 없는 분들에게 나도 집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책은 마침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운명을 가를 정부의 다음 한 수. 과연 무엇일까요? 시장은 지금 숨을 죽이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